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에서 다수의 여권이 버려진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여러 나라 여권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는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나온 여권이라고 설명했는데 해당 사진이 확산하자 여행객이 여권을 버릴 이유가 없다, 납치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등 불안과 우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하니 위험한 나라는 가지 말자, 정부에서 캄보디아 여행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등 경각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 감금, 고문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현지 범죄 조직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에는 박람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20대 대학생이 납치 고문 끝에 사망했고, 지난달에는 수도 프놈펜 한복판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 고문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9시부로 기존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이던 프놈펜 지역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주의보로 상향하며 긴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캄보디아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과거 경험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전 감독은 지난해 3월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해 2018년 U13 아시안컵 준우승 이후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온 뒤 겪은 아찔한 일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그는 베트남에 밤 10시쯤 도착했는데 공항에 택시가 없었다. 멀리서 택시하면서 오길래 탔는데 음악 소리부터 이상했다고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이어 집을 매일 다니니 길을 알지 않느냐. 차가 갑자기 산길로 가서 기사가 나를 모르나 보다 생각했다. 한참을 가더니 외딴 공터에 차를 세우길래 납치됐구나 싶었다며 기사가 내리더니 종이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 그때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10명 정도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을 열고 내리니 미스터 박항서라고 묻더라. 대화 내용을 추측해보니 저 사람 왜 데려왔어? 박항서야, 빨리 보내라는 것 같았다며 대장 같은 사람이 오더니 아내랑 나보고 차 타라고 집에 가라고 했다. 당신은 아찔했지만 지금은 추억이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발언이 다시 회자된 것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박람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 고문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에는 한국인 납치 신고가 연간 10건에서 20건 수준이었지만 2024년 들어 8월까지 무려 33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0일 밤 9시부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전쟁이나 심각한 정치 불안 상황에서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고 단계입니다.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푸놈펜 아파트에 위치한 사기 작업장에는 범행 가담을 강요당한 피해자 45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무려 30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를 찾은 20대와 30대 한국인 2명도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란 협박과 고문을 받으며 호텔에 160일 넘게 갇혀있다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지난 2022년 고작 한 건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는 올해 1월과 8월 사이에만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반면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파견된 사건 사고 담당 경찰 인력은 3명에 불과해 대응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범죄 의심 인물들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채널도 등장했습니다. 22살 대학생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거로 보이는 영상도 이곳에서 공개됐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사적 제재라는 민감한 주제어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실시간 일어나는 범죄가 더딜 수 있다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특정인의 이름과 얼굴, 여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사망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에 대한 증언입니다. 피해자와 같이 감금됐다가 구조된 한국인의 말인데 사망한 대학생은 마약 운반에 강제로 동원되다가 팔려왔고 그때도 이미 심한 폭행을 당해 말을 잘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부모가 일찌감치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여당에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후 약방문식 대처만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건조차 발목 잡기 정쟁에 이용하려는 건 공당 자세가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만큼은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만든 괴물특검이 폭력 강압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가칭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야말로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압 수사를 외치는 속내는 자신들 죄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받아쳤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의 수사를 흔들고 범죄 조직의 만행도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도 여의도에서는 정쟁이 됩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만큼은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A씨의 시신이 2달째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따른 심장마비였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을 했는데 일주일 뒤 가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의 남성이었는데 A씨가 사고를 쳤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가족이 즉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지만 2주 뒤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지에 인력을 파견했지만 캄보디아 정부 협조가 늦어지면서 이 시신 송환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 신고는 올해 기준 8월까지만 330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